예,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발제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크게 그동안 헌신해 오셨던 우리 한상균 위원장 모시고 진보의 성찰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상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진보의 성찰과 대안이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늘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현장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체념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으로 주어진 시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바꿔갈 것인지 아니면 낡은 질서를 뒤집고 세상을 바꿀 것인 건지 이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봤습니다. 우리는 3.1 혁명, 4.19 광주항쟁, 6월 항쟁, 7.89 대투쟁, 그리고 지난 촛불까지 우리 민중의 역사들은 때로는 대단한 역동성으로 함께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뒷면에는 늘 독재자들이 다시 집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근본을 바꿔낼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건지 성찰하지 않고는 답을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는 말은 많은 보수 정치 세력들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노동 문제를 하나 보시면 탄력근로자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ILO 협약 비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등 전국민 고용보험 처리 과정까지 보면 여야는 언제나 한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단면을 좀 봤더니 우리 국회의 300명 중 290명 이상의 정말 견제되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국회의원으로 여의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구조에서 과연 노동자 민중의 삶들이 자기 정치 일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보 진영이 준비할 문제들을 지금 조직 노동자가 앞장서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그 입만으로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가 어떻게 한편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급적 단결을 필요한데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저는 그 길들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들도 앞선 발제에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보 정치가 가는 길에 이제 저는 노동 중심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백현 선생님은 생전에 나로부터 작은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을 끌어내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지금 현재 저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활동가나 깨어있는 지식인 모두한테 죽비처럼 들려오는 소리일 것입니다. 자본은 늘 편을 갈라왔습니다. 노동을 편을 갈아왔고 민중을 편을 갈아왔는데 이 편들을 우리는 이제 더하기로 반격을 해나갈 그런 때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천념들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1%가 지배하는 사회가 마치 온당한 것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일정 부분, 그래서 진보 진영을 배신하고 스스로 권력의 품에 안기는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한국의 진보운동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이냐, 그 목표를 중심으로 5년, 10년 그리고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우리가 당당하게 세워낼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으로 이 불평등 사회를 혁파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무궁하지 않는 도전은 그럴싸한 계획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희망조차 사치인 우리 주변의 노동자 민중들을 어떻게 가슴 뛰게 할 것인가? 저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지 않고 일해야 되고, 생활임금은 보장받아야 되고, 근로기준법이라는 최하위법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출근하면 온갖 이름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야 하고, 노조할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이야 합니다. 이런 4대 보험, 그리고 노동시간, 이런 우리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당당히 쟁취해 나갈 그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여야 되느냐? 온갖 눈만 뜨면 걱정으로 쌓여있는 우리 가정이잖아요. 이런 가정의 출산, 양육, 입시, 취업, 주거, 생계, 건강, 노후, 이런 걱정 없는 대한민국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러나 개선해가지고 개혁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을 엎어버리겠다라는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 세상, 그리고 문화생활도 좀 해야 되고요. 온전한 지구를 22세기를 우리의 노력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 동맹, 과연 이 동맹을 끌 시대의 반역자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동안 반복됐던 차악과 최악의 정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노동조합도 할 수 없는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 근기법 밖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차별받는 비정규직,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당사자들과 한편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공론일 뿐이고, 노동중심 진보 정치 집권 전략은 허상이라 이루는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도 이런 비주류 반란을 꿈꾸는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도움 선생님께서 권리찾기 유니언을 호명해 주셨는데, 정말 노동조합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과 함께 비주류의 반란들을 꿈꾸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자, 가보지 않는 진보 집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의 길을 봤습니다. 근데 진보 집권 시대를 열기 위한 그동안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보수 정치들이 훨씬 더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어렵기 때문에 페루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비주류 민중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그들의 저항들을 우리는 선도해내는 이런 정치의 두 경로를 하나로 상수로 만들어냈을 때 저는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대선 투쟁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약육강식 야만 사회의 정면으로 맞설 이 시대의 반역자들이 벌이는 축제라고 저는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금과학적으로 따랐던 선진국에 대한 롤모델, 그들은 이미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의 자본주의가, 그들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따라갈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대선에서 팔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만 민중 경선을 흥행시켜 가지고 400만 표 이상을 득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계급 투표 시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뭐 막연한 수치이긴 하나 400만 표 이상의 노동자 민중의 표들이 계급적 투표로 모아질 때 한국 사회는 드디어 계급 사회로 진입하는 첫발이라 이렇게 이제 규정해 보고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를 바꿔낼 반역자의 가슴을 뛰게 하자. 저는 오늘 여기 언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노동자 지지로 당선된 진보재정당의 국회의원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에는 또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보 정치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만나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민중들에 대한 최소한의 A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뭉치면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자신감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은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된다라는 자신감으로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칠레 73년에 뿌린 혁명의 씨앗이 근본 사회를 바꾸는 민중들의 투쟁으로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촛불로 권력을 정권을 바꿨지만 불평등 사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 깨어있는 민중들이 답을 할 차례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한상균 위원장님의 그 힘찬 발제를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는 수구 정당이 보수로 불리고 보수 정당이 진보로 불리는 시대다. 그래서 노동 중심의 진보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 진보 정치가 제시해야 할 의제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조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조 밖 노동자들과 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 조직이 당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동운동 내에 차이를 극복할 방안은 진보 정치다. 그리고 대선 투쟁을 계기로 삼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셨는데요. 100만 민중 경선 4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하자.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론회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 자, 이런 취지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